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듣다 보면 쉬워지는 경제와 날자 라디오 TV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뇌관 중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2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20%가 단 하나의 아주 좁은 물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위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시각을 비교 분석해보고 이게 세계 경제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있거든요.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세상, 그러니까 공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매일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인 약 2천만 배럴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LNG, 즉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공급량의 20%가 이 길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이 좁은 통로가 사실상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인 셈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제사냥꾼이라는 금융 채널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룬 시나리오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란의 아주 강력한 군사 조직이자 경제 집단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지키고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아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계산적으로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꺼내든다는 거죠. 일종의 비대칭 경제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시장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빠르고 아주 혹독할 겁니다. 예전 1990년 걸프전 때 유가가 며칠 만에 40%나 폭등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극심한 공포가 재현되면서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딱 2주만 지나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경제전쟁만이 유일한 결말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모은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연합뉴스TV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전면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강압 외교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랄까, 전면전을 피하면서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통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원치 않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의도에 있습니다. 해역 봉쇄가 그 자체로 끝을 보려는 최종 목표냐, 아니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아주 거친 협상 카드냐. 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위기의 전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의도가 뭐든 간에 해협이 일단 막히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현실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순식간에 150달러, 심지어는 2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 인도,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이 나라들의 경제가 사실상 이 좁은 물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나 방위산업체 같은 곳들은 웃겠지만 항공이나 해운처럼 연료비가 중요한 산업들은 직격탄에 맞겠죠.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관찰자는 어떻게 시장의 진짜 신호를 읽어내야 할까요? 한 자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유용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유가가 오를 때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오르는지 보세요. 이게 만약 같이 오른다면 시장은 전쟁 그 자체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예측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거는지 보고, 셋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이 피해를 보고 어디가 이득을 보는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그 전환점을 포착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 개개인까지 과연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내일은 더 높이 날아보겠습니다.